자, 이번 시간 하체얘기 전문가의 증시 콜센터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체 네. 전문가입니다. 네, 전문가님. 자, 이제 어제의 하락분을 조금 좀 만회하면서 회복하는 주가를 좀 펼쳐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면서 기분 좋게 출발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어제 제가 여러분들께 좀 연결했을 때 조금 시장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급락이 나왔을 때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좀 매수 기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장중에 만약에 매수를 하셨더라면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오늘 또 차익을 좀 실현하는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미국 시장이 혼조세를 좀 마감을 하다 보니까는 시장의 시가를 높게 좀 잡고 좀 출발을 했지만은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글로벌 시장 쪽에서 미국 시장이 빠르게 좀 회복이 돼야지만이 국내 시장에도 조금 긍정적인 이런 훈풍이 좀 불어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시장이 지금 좀 불안불안하게 좀 움직이고 있지만은 우리가 또 한편으로는 또 긍정적으로 또 볼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조금씩 강조가 좀 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는데 어제 이제 오후에 사료주들이 좀 하락세가 좀 나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정전 협정에 대한 그런 협상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갑자기 이번 주말에 이런 정전 협정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된다고 하면은 시장 쪽으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홍풍을 좀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꼭 지금 악재만 나오는 게 아니다. 이런 좀 긍정적인 내용들도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으로 좀 보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좀 시장에 대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좀 계속해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또 안 좋은 이야기는 이제 또 러시아 쪽에서 폴란드 불가리아 가스 공급 중단 이런 이야기들도 안 좋은 이야기도 있지만은 오히려 조금 안 좋은 이야기들이 지나치게 나올 때는 또 한편으로서 좀 긍정적인 이야기들도 우리가 조금 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좀 많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많은 분들이 좀 환율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많이 좀 신경을 좀 쓰고 계실 거예요. 저도 이제 물론 방송에서 계속해서 환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어제 이제 급등을 하면서 1266원까지 지금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었고 지금은 조금 조정하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어제 대비해서 좀 하락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많은 분들께서 언론에서 1,300원 이야기를 좀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얼마를 가느냐 이게 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이 구간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주식을 좀 투자하신 분들이 좀 착각하시는 게 이 포인트를 정해가지고 대응을 하시게 되면은 유동적으로 대응하시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을 느낄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까지라고 딱 맹목적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대응을 하게 되면은 이 주식이라는 것은 생물적인 거기 때문에 어느 순간 어떻게 변화가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이 어떤 구간이냐가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 1,300원 이야기 나오고 그 이상도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은 제가 보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피크아웃 구간에 진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격대가 상승세가 유지가 되다가 꺾이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그동안의 원달러가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상승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세가 멈출 것이다. 추세가 멈추면서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부분이 될 거기 때문에 지금 원달러 지수가 언론에서 신문에서 또 주변에서 유튜브 이런 방송에서 계속해서 강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제가 보는 이 구간에서는 피크아웃 구간에 진입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난 이번 달이죠. 중순에 제가 여기에서 음봉이 좀 보였을 때 상방은 제한적이고 하방은 열려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조금 주춤하고 있는 그런 부분의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 지금은 좀 양봉의 좀 흐름을 좀 보이고 있지만은 여기서 보시면은 양봉이 나왔고 그다음에 음봉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하락 반전에 신호가 지금 나오는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캔들로 봤을 때도 상방은 제한적이고 하방은 열려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어때요?
하방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에 대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수면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이런 10년물 국채 금리하고 그다음에 원달러 지수를 봤을 때 긍정적인 그런 부분이 점점 우리가 감지가 되고 있다. 특히 이제 원달러 지수 같은 경우는 워낙 지금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상승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무슨 피크아웃이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으신데요. 이번 달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가 있는데 한 6월 정도에 정도 진입이 좀 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우리가 눈으로 감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방향들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 근데 투자라는 것은 남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그런 구간에 눈으로 확인되는 구간에 진입을 하게 되면 대부분 늦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시장에서 제가 하는 말이 다수가 가는 길은 오히려 지뢰밭이 될 수 있고 소수가 가는 길이 오히려 확률적으로 높을 수 있다라고 제가 이제 투자자분들께 말씀드리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 코스피 기준으로 좀 봤을 때 어제 제가 여러분들께 시장이 떨어질 때도 여기서 1, 2, 3, 3중 바닥이라고 하죠. 3중 바닥이 아직까지는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좀 보자라는 말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장이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든가 자리는 아니에요. 지금도 보시면은 오늘 상승세가 나오고 있지만은 5일선에 올려놓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시장에 대한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주가의 흐름이 안정적으로 가지 못하고 불안 쪽으로 계속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좀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은 그 불안 속에서도 어느 순간 시장이 좀 지나면서 이번 달 이제 마무리가 되고 다음 달 이제 초반 이제 FOMC에서의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고 하면은 다음 달에는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만에 하나 1월 28일이었죠. 2591포인트를 살짝 깨고 올라올 수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저 2591포인트를 깨버리니까 저점이 깨졌다고 해서 불안하게 느낄 수가 있으시지만은 때로는 저 2591포인트를 살짝 깼다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이탈한다고 해서 무조건 불안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탈하더라도 하루 이틀 정도는 지켜보면서 우리가 마음의 여유를 가지신다고 하면은 또 판단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또 정확하게 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생각을 좀 가지시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좀 보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이 워낙 좀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지금 눌림목이 좀 깊게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5일선이라든가 11선, 60일선 다 이탈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은 거래량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제 이렇게 많이 터진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거래량 쪽에서의 긍정적인 신호가 어제 좀 감지가 되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다음 달 정도 좀 들어가면은 긍정적인 그런 신호가 좀 감지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시장을 조금 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중국 시장의 영향이 아직까지도 우리 시장에 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제 이제 중국 시장이 막판에 우리나라 시장을 조금 받쳐주는 그런 흐름이 좀 나왔어요. 최근에 보시면은 단기적으로 그 다음에 추세적으로도 상당히 좀 많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좀 나왔는데 이제 캔들적으로 조금 부정적인 신호가 조금 나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어제 양봉이 강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전일에 보시면은 화요일에 음봉이 나왔지만은 작은 음봉이 나오면서 이게 이제 인탱이라고 합니다. 양봉이 전일의 음봉을 크게 감싸버리는 그래서 상승 인태형의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중국 시장 같은 경우 이번 주라든가 그 다음에 다음 주 정도에 우리가 눈으로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감지가 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 시장에서 봤을 때도 상승 인태형이 나왔기 때문에 봉쇄 조치로 해서 우려가 좀 나오고 있지만은 항상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실 게 주가는 현실보다 앞서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이 이제 10시 반에 개장했을 때도 어제 이제 양봉이 좀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 양봉 위에다가 이렇게 캔들을 아마 붙이면서 도지 정도 강한 도지든 약한 도지든
음봉을 만들든 양봉을 만들든 아무튼 도지를 좀 만드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올 것이다. 그러면은 내일 정도에는 또 금요일에도 중국 시장이 또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시장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자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좀 이슈를 좀 체크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좀 있는데요. 일단은 어제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환율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항공사 쪽에서는 좀 취득단을 좀 맞는다라고 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난해 사업보고 비해서 환율이 좀 올라가면서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은 자동차라든가 조선 같은 경우는 수출 기업들에게는 오히려 수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때로는 또 조선업종 같은 경우도 원자재들을 어때요? 사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그 가격들도 좀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은 일단은 안제품 쪽에서 수출하는 기업들 중에서 좀 때로는 좀 수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조선주들이 급등을 했다가 급상승했죠. 특히 현대중공업을 필두로 해서 급상승을 했다가 시장에 안 좋으면서 조금 조정이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시장 같은 경우 조선주 같은 경우 눌림이 좀 들어오면은 여러분께서 긍정적으로 접근을 좀 하셔도 좋은 자리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수위원 쪽에서 6G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왔어요. 워낙 이제 5G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불신이 있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5G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지만은, 이 통신사가 갔을 때 5G나 LTE나 뭐 별 차이가 없다. 그래서 그냥 요금제를 그대로 이제 5G 요금을 쓰지 않고 LTE를 좀 사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제 정치적인, 그 다음에 세계적인 그런 요인들이 많이 잡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5G를 미국이 선도를 해서 뺐더라면은 글로벌 시장이 5G가 활성화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갔을 거예요. 근데 중국에서 이제 5G를 어때요? 선도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선도를 하다 보니까는 미국 쪽에서 이 5G에 대한 활성화에 대한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억누르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면서 중국 시장이 어때요? 다음이었던 차세대인 6G를 어떻게 보면 장악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있었던 그런 부분인데, 이제 국내 시장 같은 인수위 쪽에서 26년도에서 6G를 세계적으로 첫 시연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어요. 일단은 지금 많은 분들이 5G에 대한 실망감을 좀 느끼고 계실 거예요. 또 주가도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부분이었는데, 만약에 이 6G에 대한 그런 부분이 중국이 아닌 미국이 만약에 선도를 하면서 치고 간다고 하면은 이 5G에 대한 그런 부분, 부신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 해소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말씀드리면서 해서 일단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5G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실망은 있었지만은 6G 쪽에서의 긍정적인 그런 부분이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5G 종목들, 그동안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당연히 6G가 어때요? 상용화에 대한 이 이야기가 나오면은 그대로 수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5G 관련된 종목들을 좀 인내를 하시면서 계속해서 보유하셨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만약에 이제 어느 정도 6G에 대한 상용화에 대한 그런 부분이 나온다 하면은 그 전에 상용화가 되기 직전에 항상 이 주가라는 것은 현실을 앞서간다라는 생각을 좀 하시고, 그때 이제 인내를 하신 분들은 또 수혜가 좀 보면서 소대받던 것들 많이 할 수도 있고 또 수익을 좀 여러분들께서 좀 챙길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을 좀 길게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은 손실을 많이 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다음 현대중공업 쪽에서 산해배천 쪽에서의 좀 도전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자율운항 LNG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달 다음 달에 태평양을 건넌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항공주에 대한 그런 이제 선박에 대한 이런 중공업에 대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성장주로서 지금은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탄소 중립권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이런 자율주행, 그 다음에 수소 연료 전지 관련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성장주로서 좀 보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 테마들 보면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좀 상승세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언급을 좀 드렸었던 그런 부분인데, 관련된 종목들, 그러니까 전기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이제 시장에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주변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쉽게 이제 점점 이게 눈에 띄는 그런 부분인데 스틸 배터리 관련된 부분에서는 산업은 아직은 크게 시작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전기차에서 그다음에 배터리 쪽에서 그 배터리에서 폐배터리 쪽에서 선박등이죠. 자금이 이동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들 아직 피크아웃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 오늘 지금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화장품주들 뭐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시장이 안 좋으더라도 화장품주들을 좀 긍정적으로 좀 보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공주, 여행주들 리오프닝 관련해서 어때요? 시세가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화장품주들 중국 신경 쓰지 마시고 동남아 쪽으로 해서의 우리가 매출이 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화장품 쪽 관심을 계속해서 좀 보자는 말씀드렸어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올 한 해 화장품이 시장에서 어때요? 이슈를 불러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이 지금 한 8% 넘게 지금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리더스 코스메틱도 지금 4% 넘게 지금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화장품들 긴 호흡으로 올해 좀 보신다고 하면 아마 리오프닝 관련해서 상당히 좀 수혜가 될 수 있는 그런 테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대강 보건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자연과 한방이 지금 한 2%대 이상의 지금 어려움을 좀 보이고 있고 지금 한 5% 정도 움직이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차기 정부 쪽에서 이명박 정부에서 했던 이런 부분들이 좀 이슈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 좀 심도 있게 좀 훑어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 가져오신 종목은 어떤 게 있는지 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좀 제가 관심을 가져봐야 할 섹터는 제가 메타버스하고 NFT, 그다음에 온라인 교육을 좀 관심을 가져보자는 말씀드립니다. 네. 인수위원회 쪽에서의 이야기가 좀 나왔어요. 지금부터는 아마 차기 정부에 대한 정책 이런 이야기들이 좀 이슈가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 관련된 종목들을 좀 보자는 말씀드리고 현 정부 쪽에서 국유 확정제에 대한 부분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지금 미국 쪽에서 먼저 실시했지만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차기 정부 쪽에서 많이 제기를 좀 했어요. 그래서 그 보완책으로 해서의 온라인 교육 쪽에서의 도입을 좀 해가지고 메타버스로 수업을 좀 듣게 하고 그 이수 내역 같은 경우는 NFT 대체 불가 토큰으로 해서 발굴을 하자라는 이야기가 좀 발급하자라는 구상이 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련된 그런 종목을 좀 보자는 말씀드리면서 메가스터디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0개 종속회사를 통해가지고 초중 고교생들에 대한 뭐 일반 성인까지 해서 출판 사업을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온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도 있고 그다음에 급식 사업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차기 정부 쪽에서는 사교육 무전도를 좀 확대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온라인 교육 그리고 오프라인 교육 쪽 관련해서 좀 우리가 보자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메가스터디 같은 경우는 다른 교육 쪽 비해서 시세가 좀 나오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살짝 누림을 지금 하고 있는 12,250원 정도의 주가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현 구간에서 우리가 조금 긍정적으로 좀 보자라는 말씀드리면서 지금 가격대에서도 좀 매수 가능하겠고요. 12,000원 정도에서 매수가 좀 가능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손절 라인은 11,75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는 15,0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차기 정부 이슈와 관련된 종목들 해서 온라인 교육 메가 스터디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도움 말씀 주신 하채기 전문가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하채기의 증시 콜센터였습니다.